자, 페이지 64페이지. 자, 운동량, 충격량까지 한바탕 왔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니까 기본 개념 정리는 만들게 해주세요. 가속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운동량, 충격량 배우고요. 중학교 때도 한 번쯤은 다뤄주고요. 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자, 오늘은 64페이지. 1단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내용을 신경 쓴 게 1단원이라면 다 끝났습니다. 1단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속력 변이부터 시작했고요. 속도 왔고요. 가속도 왔습니다. 힘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운동량, 충격량까지 정리했지.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이거 전부 다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정리하는 동안에는 방향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원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되고 이렇게 풀어도 답이 되는 내용을 전 시간에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예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나 물리를 좀 해볼래요 하는 학생과 물리를 도대체 못 해먹겠어요 라는 학생 두 부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를 진짜 잘하면 물리원은 이제 굉장히 쉬운 것만 남아있고요. 여기가 되게 어려워지면 물리원은 시작부터 잘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니네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용 정리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한 번쯤은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접근하세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복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왜 여기까지 나눠주는 것이냐? 이 아래는 문제를 좀 다른 용도로 풉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배우는 일과 에너지라는 애가 있어요. 일이라는 애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 힘이죠. 힘은 방향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 벡터거든요? 그럼 1도 벡터 값이지.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1의 방향이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정해야 시험 문제가 완성될 수 있지. 그럼 이 1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연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됐나요? 니네 밥을 먹었어. 그럼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그럼 몸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죠. 열 에너지가 플러스 방향 한 방향으로만 나가니? 아니죠. 여러 방향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방향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은 벡터가 맞아요. 에너지는 벡터 값이 되기는 너무 방향이 많아. 그래서 이 녀석은 방향을 정의하지 않는 스칼라의 개념을 씁니다. 그런데 이 1과 에너지의 관계를 찾아낸 사람 이름이 주울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단위가 같아. 주울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1과 에너지는 서로 단위가 같으니까 값도 똑같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럼 하나는 벡터고 하나는 스칼라면 전환하기가 어렵지. 속력을 속도랑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1을 배울 때 에너지랑 같이 배우면 단위가 같아서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1에다가 방향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방향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 문제들이니까 얘랑은 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에너지는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1의 방향도 굳이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2를 할 때 방향을 아예 조건에다 넣어요. 그 내용을 오늘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여기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 공식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속도 얼마, 시간 주면 얼마, 이동거리 얼마, 이렇게 툭툭툭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굳이 공식을 안 써도 되지만 여기 파트에서는 공식을 쓰는 게 좀 빠를 때가 있어요. 공식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나요? 그 첫 번째 일에 대한 내용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어때요? 충격량이랑 비슷하지?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고요.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얘 이렇게 힘을 줘서 10N으로 당겼대. 그럼 10N이란 단어를 보면 힘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죠. 몇 초 동안 당겼니? 2초 동안 당겼대. 그러면 힘과 시간을 묶어서 곱하면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 이렇게 해서 5m를 끌고 갔대. 이동거리가 나와 있지. 그러면 이때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서 일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누구가 누구를 곱해서 무슨 답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20이라고 쓰면 되고요. 일의 양은 5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가속도 파트에서 이동거리를 눈으로 그냥 툭 보고 구하는 거 맞지, 그지?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 됐나요? 공식 안 쓰잖아요. 그냥 보고 이동거리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씩 예제를 볼 거니까 여기는 정리 잘 해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됐나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 2학년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격차가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격차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이 일과 에너지만큼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해야 될 내용이 많아.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하세요. 되셨나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을 구해봅시다. 일은 영어로 워크라고 쓰니까 기호로 W라고 씁니다. 일은 W. 이걸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을 구해볼까요?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니? 일은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한다고 했어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합니다. 그럼 힘은 벡터값 맞죠, 그죠? 그럼 일도 벡터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에너지와 호환이 가능하니까 굳이 벡터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조건에다 명시를 해줘. 여기에 나오는 이 이동거리는 반드시 힘의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아야 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 굳이 방향을 따지지 않아도 되지. 조건에다 줬으니까. 공식을 써보면 공식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W라고 쓰고요. F라고 쓰고요. 이동거리는 S라고 쓰거든요. 단위를 정리해보면 힘의 단위는 뉴튼,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래서 뉴튼 미터 이렇게 써요. 이게 일의 단위예요. 뉴튼 미터. 쉽지? 단위를 이해하는 게 쉬워요. 뉴튼과 미터를 곱하세요. 그럼 1이 나와요. 그럼 뉴튼 미터를 줄여서 J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줄이라고 읽어요. 일의 단위는 줄. 됐니? 일의 단위는 줄. 한번 해볼까요? 이 얼마나 쉬운지 잘 봐. EX. 물체가 있었는데 2kg이래요. 당겼지. 10N. 됐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를 끌고 갈게요. 자,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뉴턴 미터. 그럼 얘는 50 줄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니? 뉴턴 미터. 10뉴턴에 5미터. 2kg은 필요 없는 자예요. 됐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나 해볼까? 이렇게 5m를 끌고 가는데 2초가 걸렸대.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라고? 힘에다 시간 곱하면 충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Nm.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1단원의 계산 시험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건 맞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X. 요거 잘 봐. 물체가 있었어. 얘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가 있었는데 얘랑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그치? 이게 물리의 조건이죠. 그런데 물체보다 사람이 크면 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죠. 됐나요? 그럼 줄을 이렇게 당기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 힘 준 거 맞지? 그런데 물체는 이렇게 이동하죠. 어때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르지? 됐어요? 그러면 일의 양의 정의가 뭐라고?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은 같아야 해요. 그게 일의 양의 정의예요.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잘 봐. 물체가 있었어.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 줬대. 20N을. 됐니?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대. 5m를. 됐니? 이럴 때 일의 양을 구하세요. 그러면 20N에 5m, 그래서 100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됐어? 그게 정의예요. 뭐라고?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같을 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이 힘이 이쪽으로 당겨졌지만 이동 방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 길이를. 됐니? 그렇다면 여기에 각도를 주는 거죠. 60도 이렇게. 이해됐어요? 요거 할 수 있겠어? 니네 이거 할 수 있니? 삼각함수? 여기가 20N이라면 이 길이는 얼마야? 왜 60도예요? 그럼 2대 1대 루트 3 맞지? 됐니? 그럼 여기가 20N이면 요거는 10N짜리가 되는 거죠. 이 물체는 나는 직접 20N을 줬지만 일의 양을 계산할 때는 이동거리와 날아간 방향에 작용한 힘의 사이즈만 구해야 한다.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20N에 5m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N에 5m를 곱하는 거예요. 됐니? 써줄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10N의 힘을 줬대. 그런데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갔대요. 5m를. 자, 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주어지면 반드시 이 힘을 곱하면 안 되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거리와 날아가는 방향의 힘의 크기를 계산하셔야 돼요. 됐니? 그렇다면 저 가운데 각도를 줘야 되는 거 맞지? 여기 각도를 줘요. 60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돼? 10N을 곱하는 게 아니라 60도만큼 작용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지. 몇 뉴턴? 5N. 이해됐나요? 여기 10N을 주면 안 되고 5N을 줘야 됩니다. 곱하기 5m. 그래서 얘는 25줄이라는 답을 써오셔야 되겠죠.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예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니? 물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당겼대. 20N. 요각은 30도. 이동거리는 5m. 자, 내가 한 일회항은 얼마일까요? 20N 줬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X축으로 요만큼의 힘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는 얼마야? 네.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다가 10루트 3을 넣어야 요 값이 되겠죠. 10루트 3이니까. 됐어? 요게 각도에 대한 내용이야. 곱하기 5m.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일회항은 벡터인데 그 벡터면 아무렇게나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힘의 방향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함정처럼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일회항을 구할 때 방향을 아직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어렵게 수업하거나 좀 개념 정리를 공식처럼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이런 각도가 정해지잖아. 나란하면 각도가 얼마니? 0도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동거리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코사인 0도니까 그냥 1을 넣으면 되지. 얘는 코사인 30도니까 힘 이동거리를 곱한 후에 코사인 30도를 하면 2분의 루트 3 맞잖아요. 됐나요? 얘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맞지. 그래서 10N 5m 코사인 60도. 되셨나요? 그럼 10N 5m 코사인 60도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걸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시험의 각도가 달라지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상식 하나 해볼까요? 상식. 상식이에요. 일회항이 0인 경우. 나 일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았어.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까? 일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W 값이 0 나오면 되죠. 그렇다면 첫 번째 F가 0이면 되지. 그게 첫 번째예요. F가 0이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 물체에다 힘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일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할 건데 힘을 주지 않으면 일회항도 0 맞지.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자, 이거 물리원 첫 번째 할 때 기억나요? 등속 직선 운동하면 물체에 힘 주지 않은 거죠. 알짜인 0, 관성의 법칙 기억나니? 그게 한 덩어리거든요.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그 물체의 알짜임이 0인 상태 맞지? 그러니 그 물체는 일하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F는 0인 경우. 두 번째, W는 FS 중에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죠, 그죠? 두 번째는 S가 0인 경우. 되셨나요? S가 0인 경우. 무슨 뜻?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힘을 줘도 이동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이동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이렇게 내리면 벽 밀기. 어때? 아무리 힘 줘도 벽을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럼 일하지 않은 거예요.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힘줘도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면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체크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힘 0일 때, S 0일 때. 그럼 나머지 하나? 예.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돼요.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는 90도일 때. 그래서 얘 뭐라고 쓰는 거냐면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일 때. 이러면 일한 경우가 아니에요. 됐나요? 언제 있어? 언제? 언제? 잘 봐. 자, 너 물건 들고 있어. 됐지? 자, 물건을 들고 있으려면 나 힘 어디다 줘야 돼? 물체에다 줘야 되죠. 그런데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 나는 이 물체를 여기다가 들고 있으려면 이 중력만큼 힘을 줘서 위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 상태 그대로 걸어가요. 이해됐나요? 그럼 나 힘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이동하고 있지. 어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수직이죠. 이때는 일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속 돌아다니면 이건 일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일한 경우가 아니에요. 언제 일한 거야? 들어 올릴 때 일한 거예요. 힘을 줘서 들어 올렸는데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 요때 일하는 거예요. 들고 가는 동안은 일을 한 경우가 아니에요. 됐나요? 내려놓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그거 딱 두 개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물건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면 이거 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기 상식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네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카트를 들지, 그지? 그지? 바구니를 들지, 그지? 자, 니네는 둘 중에 어떤 거 해? 카트 끈이 바구니 드니? 진짜? 카트를 먼저 끌지 않아? 엄마랑 가는 카트. 엄마가 카트하고 너는 바구니? 네, 엄마랑 가는 카트를 끌고 응. 혼자 가는 거. 진짜? 잘 봐. 이것도 한번 이해해볼게요. 카트를 끄는 것과 바구니를 하는 거, 들고 다니는 거랑 어떤 게 더 힘이 많이 드니?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무겁죠, 일단.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거니? 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잘 봐. 카트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에 애가 이렇게 카트를 끄는 거 맞죠? 자, 밀어요. 이동하죠. 됐어요? 그러면 요 힘과 요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회양 맞지? 바구니 잘 봐. 바구니 여기다가 들고 다니지, 그치? 힘 줘서 바구니 들어야 되죠. 이동시키죠.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어때? 수직 맞지? 얘는 일회양이 0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힘은 바구니가 훨씬 많이 들지만 일은 누가 더 많이 한 거야? 카트를 미는 게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이런 게 물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니네 카트 끌래? 바구니 들래? 그냥 카트 해. 그냥 카트 해. 그게 편합니다. 힘이 덜 들면 사람은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과학적인 계산으로 따졌을 때 일은 카트가 훨씬 많이 하는 거죠. 그지? 이해되니? 이게 일회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회양이 0인 경우나 이런 것들은
계산해서 공식으로 문제 풀지 않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어떤 경우가 힘이 많이 들고 어떤 경우가 일을 많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둡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일회항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W는 fx, 코사인 세타. 요거만 알면 일회항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자, 두 번째 파트도 한번 넘어볼까요? 두 번째 파트. 여기 공식을 간단하게 좀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에너지. 에너지도 단위가 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 제목이 일과 에너지예요. 일의 단위도 줄, 에너지의 단위도 줄. 킬로칼로리를 써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변환하셔야 됩니다. 니네들이 배우는 에너지는 세 종류. 일단 여기선 세 종류. 이름이 뭐냐면 그냥 포텐셜 에너지. 첫 번째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에너지라는 애예요.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렇지. 일단 에너지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1번.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그렇죠? 얘를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기도 하고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탄성자가 붙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중력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좀 나눠 써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씁니다. 자, 첫 번째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옛날에는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통합됐습니다. 자, 여기 중력이죠. 중력. 공식을 외우세요. 얘는 mgh 이렇게 구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자, 여기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W는 fs라는 단어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자, mgh 한번 해볼까요? mgh. 잘 봐. 질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됐죠?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요. 됐어요? 높이의 단위는 뭐야? 세크. 아니, 미터요. 됐니? 자, 또 한 번 해볼까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곱하면 단위가 뭐가 나와? 질량의 가속도 곱하면 단위가 뭐야? 힘이죠. 이게 뉴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리면 미터가 남지. 어때? 뉴턴 미터 뭐라고? 줄이요. 됐어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 미터 이퀄치고 줄이라고 씁니다. 어때요? 에너지 호환될 만하지? 이해되니? 요것도 단위를 정리해 보면 얘 킬로그램이라고 쓰는 거고요. 얘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씁니다. 미터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 뉴턴이 됩니다.
그러니 뉴턴 미터. 얘랑 똑같죠? 뉴턴 미터. 그래서 일회양의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줄이면 주울이라는 단위로 줄였을 수 있겠죠. 자, 중력 어디다 쓰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높이가 주어진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요. 높이가 주어져 있는 시험 문제는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문제를 풉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물체가 있었어. 이만큼 높이에 2kg이고요.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래. 이 녀석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몇 미터가? 5m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써볼까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mgh. 됐어요?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야. 2kg 10m/s 제곱 5유. 2kg 10m/s 제곱 5유. 얘는 100이라고 쓰고 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돼요. 됐죠?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mgh. 됐니?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높이가 없지. 그럼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란 단어랑 뭘 묶는 거라고? 높이를 묶는 거라고. 시험 문제를 봤는데 높이가 주어졌어. 그럼 무조건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m, 질량의 중력과 속도, g의 높이를 곱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 어렵지 않지, 그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정말 쉽지 않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잘 보세요. 물체가 있었어. 1kg이네.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죠. 그죠? 자, 높이는 얼마라고? 20m예요. 자, 의미를 한번 볼까요? 1kg에 10m/s 제곱을 곱하면 얘 아래로 당기는 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력은 20N이다. 10kg, 1kg이니까 10N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아래 방향으로 지금 중력이라는 힘이 10N 작용하고 있는 거 맞지? 얘를 탁 놓으면 얘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힘의 개념이에요. 얘가 이동거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일회양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는 이 일회양 대신에 다른 단어를 뭘 쓰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요. 보셨나요?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이 한 일회양이라고 해요. 중력이 한 일회양,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야, 자도 코는 골지 말자. 이 정도는 신기하게 진짜네. 저런 거 어떻게 자지? 왕신기. 신기합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전화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초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수업 시간에 전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지? 그치?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 한 번 존 적 있어. 그게 퍽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 줄 알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술 되게 많이 먹어요. 우리 과에서 나 술 취한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술 막 먹고 돌아다녔어. 맨날 술을 먹으니까 맨날 취하고 막 이러면서 대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1, 2학년.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자신감이 생기니까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막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니네는. 막 뛰고 막 장난으로 막 그랬어. 우리 때는 뭐 대학교 때 뭐 장난이냐 뭐 이러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나쁜 짓이죠. 그래서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뛰면서 노래하면서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어느 날 거기서 막 뛰고 있는데 차 주인이 차에서 내렸어. 얼마나 놀라겠니? 그럼 막 도망갔거든요. 그러고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대학교를 돌아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취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전신주가 있어요. 전봇대가. 그냥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켜져 있네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나를 탁 때리고 도망갔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야 이 시내 막 전봇대랑 싸우고 막 나 왜 때렸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느 날 막 술을 먹었는데 땅바닥에 와서 날 때리고 막 도망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서 이 새끼 막 욕하면서 졸라 싸우고 막.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개 진상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 전봇대에 부딪힌 적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전봇대가 날 때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여기 나온 거죠.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지다 일어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나 고등학교 때 한 번 졸아본 적 있구나. 한 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었거든요. 정석책이 날 때리고 도망간 적 있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큰 충격에 정석책이 날 때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됐죠. 나 깜빡 졸았던 거야. 그 뒤로는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졸면 좀 그래. 자, 주무세요. 엎드려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졸면 잠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내가 니네들한테는 얘기했나? 잠을 시간 정해놓고 자라고. 들어는 봤어요? 4시간 반. 하루에 4시간 30분씩 잘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요? 6시간 자세요. 이게 고등학생들이 해야 되는 잠시간이에요.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3시간을 자야 되는데 안 돼, 무리야. 그래서 항상 4시간 반 자는 습관을 기르세요. 됐나요? 이거는 내가 이 논문을 쓴 일본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사람은 1시간 반 단위로 자야 해. 이걸 렘수면, 놈수면 뭐 이래가지고 뭐 깊은 잠, 얕은 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는 봤니? 그런 거 논문으로 최초로 정의한 사람의 교수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 나는 잠자는 게 너무 싫어서 잠을 안 자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되게 무기력하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 3시간 자도 되나요? 1시간 반 자도 돼요? 이랬더니 그 교수가 되긴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가서 안 돼요. 추천해 주진 않아요. 4시간 반 정도 자는 건 일반인들한테도 추천해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4시간 반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저절로 잠이 들면 4시간 반 후에 저절로 잠이 깨요. 그러면 요거 시간 정해놓고 자잖아? 그러면 하루 진종일 졸리지 않아요. 됐니? 어느 날은 하루 진종일 졸리고 어느 날은 개운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그래요. 얘네들도 이렇게 해. 이거 간단해요. 빠졌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수면의 패턴이에요. 여기가 얕은 잠이고요. 여기가 깊은 잠이야. 그래서 여기 사람이 깨어있다가 훅 빠졌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깨어있을 때. 요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 그 자다가 좀 느낄 때가 있죠. 나 지금 꿈이야. 그거 얕은 잠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도중에 깰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 아직 얕은 잠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해. 왜? 깨어있을 때 인간의 뇌파랑 얕은 잠에 빠졌을 때의 뇌파랑 깊은 잠에 빠졌을 때의 뇌파가 다 종류가 달라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이 뇌가 보내는 파동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깨어있는 뇌파를 보내주면 세포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요.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얕은 잠에 빠졌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한꺼번에 깨거든요. 이거 되게 경험 많아요, 니네들. 자다가 갑자기 쉬야말릴 때 있어. 자다가 갑자기 입을 더듬거려서 다시 덮을 때 있어요. 그거 욕이 온 거야. 니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을 그릴 동안이 1시간 반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자서 1시간 반 뒤에 여기 오면 다시 1시간 반 뒤에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자지 않잖아? 중간에 여기서 깨면 뇌가 야, 너 얕은 잠에 빠졌었어. 깊은 잠에 간 다음에 다시 깨야 되거든? 그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너 일어났지? 너 자야 돼. 그리고 계속 뇌파를 보내요. 자야 하는 뇌파를. 그러면 이 녀석은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뇌는 계속 자는 뇌파를 보내주죠. 그러니 졸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만큼을 자고 나야 몸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졸라 개운해. 와, 잘 잔 것 같아. 여기서 깨서 그래. 시간 딱 맞춰서. 그럼 이걸 연습을 계속 해주면, 그래서 패턴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자면 깨어있는 상태가 됐을 때 깰 수 있죠. 그때가 딱 돼서 깨면 뇌가 너 이제 깨야 돼. 그리고 뇌파를 깨는 뇌파로 바꿔줘. 중간에 일어난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 졸겠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졸면 여기로 오지 못해요. 절대. 그러니 졸아도 계속 졸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졸고 있는 동안에 받은 수업은 효과가 없죠. 뇌가 저장하지 않아요. 니네 꿈꾸다가 일어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왜? 저장을 안 하니까. 네? 깨는 뇌파 있을 때 들어온 게 저장용이니까. 그렇지? 시간 정해놓고 자. 니네들한테 추천해 줍니다. 됐나요? 예전에 내가 학원 다녔을 때 학생들 고2가 되면 전부 다 나한테 단체 톡 보내라 그래요. 선생님 저 자요. 2시에. 그럼 2시에 보내잖아요. 그럼 6시 반 되잖아? 그럼 저 일어났어요. 톡을 보내야 돼요. 1시에 자는 애들은 5시 반에 일어나서 톡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연습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얘네들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만드세요. 연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저절로 막 눈이 떠져요. 그때 일어나시면 하루 종일 개운한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강추해요. 그죠? 나는 개인적으로 잠자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잤으면 좋겠어요. 계속 평생 동안. 할 일도 많고 뭐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그게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눈 감으면 볼 수 없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볼 수 없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잠자는 시간이 되게 아깝습니다. 안 잤으면 좋겠죠. 정해놓고 자. 강추. 이거에서 못 만들면 진짜 괜찮은 인간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녀석은 좀 어렵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요. 공식 됐나요? MGH.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MGH.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기 앞에 탄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맞지?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용수철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용수철이 나와 있으면 아 이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구나. 고무줄이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니네들도 얘 하나 들어드릴까요? 포텐셜이 무슨 뜻인지 아니? 포텐셜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매니페스트 되지 않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잠정적 이란 뜻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이제 곧 드러나겠죠, 그죠?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요. 잘 봐. 사람이 있었어. 됐지? 여기에다가 물체 요만한 걸 올려요. 야, 나 저 물체 떨어뜨릴 거야. 너 머리에 맞을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요 물체가 톡 와서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아야, 그럼 말고 말이에요. 자, 준비됐니? 뭐 별거 아니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험해볼까? 자, 됐어요? 그럼 이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 얘 떨어질까봐 무시무시하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 포텐셜 에너지는 가벼운 애보다 무거운 애일수록 느껴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큰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야, 그거 안 돼. 조그만 거, 요거 안 돼. 요걸로 해줘. 자, 요걸로 해줄게. 자, 됐니? 그러면 얘 여기서 떨어뜨리면 몰라 아플 거 아니겠니? 막 부들부들 떨겠지,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은 얘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 맞죠? 높이에 비례한다고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딱 한 번만. 포텐셜 에너지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잘 봐. 얘 목에다가 고무줄을 묶어. 됐니? 그리고 살짝 당겼다가 탁 놓는 거야. 그래도 좀 아프겠지, 그치? 그런데 이 고무줄을 자, 야, 논다. 야, 준비하고 있어. 야, 준비하고 있어. 논다. 너 준비하고 있어. 야, 준비하고, 야, 이거 놓을 줄 몰라. 이거, 야, 손 힘 빠진다. 야,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부들부들 떠는 거 맞지? 됐나요? 이 고무줄 안에 뭔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탁 놓으면 얘 물론 아프겠지, 그치? 부들부들 떨겠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걸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늘어난 길이에. 됐니? 탄성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높이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공식을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분의 1에 K의 X의 제곱 이렇게 써요. 공식 어렵지? 2분의 1 X의 K의 X의 제곱.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씩 하세요. K 값을 뭐라고 하냐면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용수철 상수. K 값은 용수철 상수. 이 녀석은 용수철마다 다른 값을 가져요. 고유한 값이에요. 조금 이따 같이 정리를 해볼 거예요. 기본적인 상황을 알면 좀 더 쉽습니다. X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어난 길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길이가 많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많은 거 맞지? 됐나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X값을 넣어요. 여기는 요 X값이 있는, 늘어난 길이가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X값이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됐나요? 얘도 줄은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 되는 거예요. 통합 줄이에요. 자, 요거 심화 과정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해하면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요거 이해해 주세요. 니네 책에는 안 나와. 됐니?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더 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게. 요 심화 과정입니다. 썼다 지울 거예요. 됐니? 자, 물체가 있었대. 첫 번째. 물체가 있었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 맞지? 그죠? 됐나요? 요걸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mg라고 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상식이죠. 그럼 중력만큼 정도는 힘줘야 이 물체를 들고 있을 수 있지. 이해됐죠? 두 번째, 용수철이 나오면 이렇게 생긴 용수철이 나오면 얘를 잡고 느릴 수 있죠. 그럼 용수철이 쭉 하고 늘어나겠지.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용수철은 다시 되돌아가겠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이라고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접었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이걸 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물체를 잡아서 내가 당겨주고 있죠. 당기는 양만큼 되돌아가겠죠. 당기는 양만큼 되돌아가요. 그러니 얘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을 내가 준 힘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 물체의 바깥에서 작용한 힘이라고 해서 이걸 외력이라 그래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외력을 줘서 내가 물체를, 용수철을 당기면 이 용수철이 늘어나지. 됐어요? 세게 당기면 더 많이 늘어나죠. 이해됐나요? 그럼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그때 생겨난 힘이 탄성력이라는 힘이에요. 됐나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탄성력이라는 힘입니다. 그럼 이 탄성력은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잡아 당길 때 생겨나는 힘 중에 하나죠. 내가 힘 안 주면 안 생기는 거 맞지? 내가 힘 준 만큼 생겨요. 이해됐나요? 다시 내가 준 힘만큼 탄성력은 생겨요. 그러면 탄성력을 구할 때 얼마를 넣으면 돼? 내가 준 힘을 넣으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준 힘과 탄성력은 같은 값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요게 첫 번째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탄성력은 어떻게 구하니? 이것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K에 X 요렇게만 넣으면 탄성력이 나옵니다. 다시요. 탄성력은 어떻게 구해? K에 X요. 다시 탄성력은 어떻게 구해? K 용수철 상수에다가 X만 넣으면 탄성력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재서 내가 준 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심화 과정 한번 적어볼게. 심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탄성력은 내가 준 힘과 같죠. 자, 일단 탄성력은 내가 준 힘과 같아요. 됐니? 자, 다시요. 탄성력 F는 어떻게 구한다고? K에다가 X를 넣어서 구해요.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구합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물체가 있었어? 벽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대. K 값은 100Nm. 용수철 상수의 단위는 뉴튼 퍼 미터. 용수철을 이렇게 해서 잡아 늘린 거지. 됐나요? 자, 나 10N의 힘을 줬대요. 됐니? 질문. 자, 이 용수철의 탄성력은 얼마니?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쓸 수 없지만 개념을 알면 뒤지게 쉬운 시험지가 되죠. 탄성력은 내가 힘준 만큼 생긴다. 됐어요? 그럼 탄성력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10N인데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심화가 아니지, 그지? 왜? 매우 쉽잖아요. 다시요. 탄성력은 내가 준 힘과 같아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지만 탄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생길 거지. 두 번째 질문이요. 그렇다면 늘어난 길이는 얼마니? 요렇게 칸이 메꿔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탄성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K에다가 X값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두 가지가 빵꾸나 있죠. 탄성력과 K값은 100의 뉴튼 퍼 미터라는 단어가 있고요. X값도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여기다가 10N을 넣는 순간 시험 문제는 쉬워지는 거 맞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탄성력은 내가 준 힘과 같고요. KX 값으로 구합니다. 책에 없어요. 이 교재 안 나와요.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고 써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알면 훨씬 더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니? 그럼 얘는 얼마? 0.1m 늘어나면 되죠. 0.1을 넣으면 100에다 곱해서 10N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좀 쉬워지지, 그치? 좀 알면 쉬워지는 개념이에요. 자, 공식 두 가지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이래서 K값을 구하거나 X값을 구하는 시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녀석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여있는 곳에 용수철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당긴 거야. K값은 100Nm라고 써드릴게요. 좋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줄을 용수철을 늘렸는데 늘어난 길이가 10cm래요. 되셨어요? 100Nm에 10cm를 늘렸어. 됐니? 시험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됐나요? 아, 에너지는 2분의 1의 K 값에 X의 제곱을 넣어야 되는구나. 넣어볼게요. 2분의 1을 넣었어. K 값은 100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X 값은 10cm죠. 단위는 미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0.1m를 제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0.1m를 제곱하면 얼마야? 0.01. 100을 곱하면 얼마야? 1.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1 줄이라는 에너지를 요 용수철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됐나요? 일단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공식을 알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계산형 시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번. 그렇다면 내가 저 물체, 내가 준 힘은 얼마니? 됐니? 뭘 구하라는 뜻이야? 얘를 힘을 줬으니까 늘어났겠지, 그지? 그 힘은 얼마야? 뭘 구하라는 얘기야? 탄성력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K 값에 X만 곱하면 되지. 그럼 얘는 100에다가 곱하기 0.1m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10N 준 거예요. 단위 한번 볼까요?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가 뭐라고? 줄이죠. 뉴턴 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2분의 1 K X의 제곱 이렇게 곱하는 거 맞지? 자, 2분의 1은 단위가 없고요. K 값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센티미터 아니라 미터로 넣어야 되죠. 미터에 제곱하는 거 맞지, 그지? 미터 제곱이랑 미터 약분되는 거 맞죠? 어때? 뉴턴과 미터만 남지? 됐지? 되셨나요? 그래서 단위를 알면 이게 제곱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알 수 있어요. 됐나요?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렇다면 탄성력의 단위는 얼마야? 힘이니까 뉴턴이란 단위를 쓰겠지, 그치? 됐나요? 그러면 F는 K의 X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얘가 뉴턴 퍼 미터니까 뒤에 뭐만 넣으면 돼? 미터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제곱이 없는 거지. 약분돼서 뉴턴 값만 나올 거니까. 단위를 이해하면 공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위를 갖고 노는 것도 두 번째고요. 가장 첫 번째 뭐라고?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높이가 있네 시험 문제에. 그러면 MGH를 써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됐나요? 시험 문제에 용수철이 그려져 있어. 그러면 2분의 1 KX제곱을 써놓고 시험 보는 겁니다. 됐지? 공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일과 에너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일의 양 이렇게 바꿔도 단어가 돼야 되죠, 그죠? 얘는 무슨 일의 양? 얘는 탄성력이 한 일의 양 이렇게 써요. 됐죠? 자, 이거 보여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의 양. 그럼 중력에다가 이동거리만 곱하면 일의 양이 나오는 거 맞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이 한 일의 양. 탄성력에다 늘어난 길을 곱하면 일의 양이 나오겠죠. 같은 뜻이에요. 탄성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해라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용수철 많이 까다로워요. 계산형 공식이 2분의 1 K의 X제곱이니까 공식에다 잘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한 칸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에너지는 총 3종류밖에 안 배우거든요. 높이가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이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마지막 하나요. 마지막 하나. 세 번째. 그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제일 쉬운 공식이죠. 많이들 들어봤을 공식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요. 얘는 뭐가 나올 때 쓰는 거야? 요거 나올 때 쓰는 거죠. v. 요거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이름은 속력이라고. 자, 각각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지는 거죠. 됐나요? 탄산 포텐셜 에너지는 이름은 포텐셜 에너지인데 공식은 얘랑 가깝죠. 그죠? 그래서 탄산 포텐셜 에너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시 높이가 나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이 나오면 무조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속력이 나오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됐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얘 속력이 10m/s로 달리고 있대. 쉽죠? 그럼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됐나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야. 2분의 1을 넣고요. 질량은 2kg이니까 속력은 10의 제곱. 얘는 약분 쳐져서 100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보셨나요? 각각 공식을 써서 값을 구하는 게 1차 목표예요. 상황에 따라서 무슨 공식을 넣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노는 자가 일과 에너지를 잡는 건데, 학생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공식 4개를 외우고 공부가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리는 공식만 외우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거의 활용도를 보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물리원을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2분의 1 mv 제곱 맞죠? 어떻게 나오는 공식인지 알아? 물리 좀 있어 보이려면 공식 갖고 노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의 양을 구해볼게요. F에다가 S를 곱하지. 그렇죠?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했어요. F는 MA라며. MA를 넣어. 그러면 얘는 MA에 곱하기 S가 나오겠죠? 그러면 따로 묶어. M 따로 묶고 AS를 묶어요. 됐니? 됐어요? 잘 봐. 니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3번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3번째 공식이거든요. 뉴턴이 만들었어요. 공식을. 그래서 이 공식을 뉴턴이 만든 이후에 이 AS 대신에 얘 값들을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넣어보자. M은 놔두고요.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 거 맞지? 됐나요? 여기 2를 넘겼으니까. 됐니? 그래서 얘를 풀어 쓴 거야. 2분의 1의 mv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v 제로 제곱이 된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너무 어렵잖아. 이건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물리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넣어볼까요? 2분의 1의 질량의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맞지, 그지? 속력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죠. 곱하기 미터 퍼 세크를 전체 제곱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나눠 쓸 수 있겠어? 2분의 1은 단위가 없죠. 킬로그램 하나 남았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맞죠? 됐나요? 자, 여기다가 나눠 쓰면 킬로그램 맞지?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다가 뭘 넣는데? 여기 나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미터를 이렇게 따로 써도 되지. 됐니? 이해됐어요?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인데 미터를 따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곱하면 뭐 나오는 거야? 질량의 단위에 가속도의 단위가 나왔지. 뉴턴이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해도 뉴턴 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뉴턴 미터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뉴턴 미터를 만들면 전부 다 에너지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요. 그래서 상식을 외워주면, 이 공식을 이해해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높이를 갖고 있대 m, g, h.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m, g, h를 순서대로 곱하면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 되는 거 맞죠? 요 녀석을 이렇게 곱하면 뉴턴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단위가 뉴턴 미터 줄 나온 거 맞죠? 한 번만 더요. 용수철이 있을 때 K 값, X 값. 그럼 얘는 2분의 1에 K의 X 제곱을 넣는 거 맞죠? 2분의 1을 넣었어. K 값은 단위가 뭐라고? 뉴턴 퍼 미터요. X는 단위가 뭐라고? 미터의 제곱이에요. 됐니? 그럼 얘랑 약분 쳐지는 거 맞지? 그러니 2분의 1 남고요. 뉴턴 남고요. 미터만 남겠죠? 어때? 줄 되는 거 맞지? 신기하지, 그지? 전부 다 뉴턴 미터로 떨어지죠? 공식 3개가. 다시요. 자동차가 있었대. 질량 M인애가 속력 V로 달리고 있대. 그럼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2분의 1 넣었어요. 킬로그램 넣어야 되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된 거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2분의 1에 곱하기 킬로그램 놔두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쓴 다음에 곱하기 미터 해도 똑같은 값 나오는 거 맞다 그랬지? 요거 요렇게 곱하면 얘랑 똑같죠? 됐나요? 어때요? 여기 나오는 공식들의 단위를 다 각각 집어넣으면 똑같은 단위들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주면 운동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를 주면 위치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탄성 에너지를 주면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에너지 공식은 외워주셔야겠죠. 됐나요? 이걸 다 지우고 남으면 니네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게 뭐가 남아?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자, 공식 하나요.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남아? 공식 2개.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남아? 공식 3개. 다 지우고 나면 공식 4개요. 됐어요? 이 공식을 일단 외웁시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일과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공식은 외울 수 있겠어? 높이 있으면 얘,
용수철 나오면 얘, 속력이 나오면 얘. 됐니? 요거 가지고 놀아봅시다. 잠깐 쉴게요.